그래서 장부조회는 문제가 제시가 되면 어떤 장부를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금액만 찾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찾을 거니까. 그리고 보고 들어갔는데 보고 무슨 값인지 읽을 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풀 텐데 풀다 보면 아 이건 어떤 장부를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는 본인이 이제 느끼시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나마 어떤 기준을 좀 정해놓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장부조회를 하실 때는 일단은 이제 지문에서 제시된 어떤 문구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규칙을 정합시다. 다른 안 그렇게 해도 돼요. 다른 거 봐도 되는데 규칙을 좀 정하자는 얘기지. 일단 계정 과목이 나온다. 뭐 외상 매출금의 잔액 증가 감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 계정 과목이 나왔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면 되지. 다른 걸 가도 돼요. 계정별 원장을 갑니다.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의 증감 변화 잔액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그런데 단 그 계정이 현금 계정이야.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현금 계정의 계정별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현금 출납장이야. 그러니까 현금 계정 뺀 나머지의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모두 다 계정별 원장을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물어보긴 하는데 월별로 크고 작은 달, 즉 뭐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달, 이거 가도 돼요. 그런데 달별로 다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월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달별로 크고 작음. 그냥 계정 과목만 물어보면 이거 가도 되는데 달별로 크고 작음은 일일이 매 달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험 끝날 때까지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계정 과목이냐면 통합 계정이야. 즉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게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이걸 뒤지면 정말 날 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두 개도 아닌데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쓰냐면 일개표를 볼 건가 월개표를 볼 건가 또는 뭐 시산표를 볼 건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통합 계정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판관비 또는 뭐 제조 경비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영업의 비용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들을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일개표는 한 달 이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1월 1일부터 1월 15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일개표는 자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이 제시되면 일개표를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예를 들면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러면 월계표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누계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6월까지 이렇게. 그럼 이것도 들어가도 되지. 1월부터 6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건 6월 누르면 바로 6월이니까 이때는 시산표가 조금 더 편하겠다. 이렇게. 단, 이 두 개는 좀 특성이 있어요. 현금으로 지출된 또는 수입된 금액과 대체전표로 끊긴 것을 별도로 보고 싶어요. 이때 요걸 써야 돼. 즉,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 1월부터 6월까지 이러면 이제 이걸 써도 되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쓴 걸 물어보면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월계표를 봐야 된다. 요 차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그게 뭐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런데 그럼 이런 걸 다 봐도 되죠. 여기 거를 일개표나 시산표. 그런데 통합계정이면 이걸 보고 그냥 외상 매출금 하면 계정별 원장을 보고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을 전기 말과 비교를 해요. 즉 외상 매출금의 증가 금액이 뭐 전년도 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다. 자산의 유동자산의 금액이 전기 말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했는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전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과 비교할 수 있는 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만 직전 연도랑 같이 비교식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거하고 전기 게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말 잔액과 올해 몇 월 달까지 금액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이 두 장부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처 계정 과목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어떤 거래처에 대한 계정 과목을 물어봐요.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계정 과목을 물어보게 돼 있고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돼요. 즉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찾으면 되는데 어떤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 가면 모든 회사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이제 회계 2급에서 배우지 못했던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특정한 유형을 물어봐요. 즉 11번 과세 세금 계산서가 몇 장인지 또는 뭐 54번 불공제된 게 얼마인지 이렇게 특정한 유형을 물어보면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면 다 섞여 있으니까 찾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특정한 유형을 물어보더라. 뭐 직수출한 게 얼마냐? 그럼 16번 수출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메인 매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뺀 나머지 뭐 세금 계산서의 합계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되겠고 뭐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특정한 금액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시면 되겠고 이미 이것은 배웠었던 얘기죠. 이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 어떤 지문을 이제 문제 1번 이렇게 보면 쭉 보다가 거래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거래처 원장인 거야.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월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 그럼 총계정 원장인 거야. 그냥 계정 과목 하나만 물어봐? 그럼 계정별 원장 가면 돼요. 현금 계정을 물어보네? 현금 출납장. 통합 계정을 물어보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고 이걸 볼 건지 이걸 볼 건지. 전기 말과 비교하려네? 그러면 이 두 개. 이 정도의 기준만 갖고 출발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겠죠.